Sing to me the song of the stars, of your galaxy dancing and laughing again. When it feels like my dreams are so. 네, Walk to Remember의 여자 주인공 맨디 무어가 부른 Only Hope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 노래 정말 좋죠. 예. 전 좋네요. 영화 보기 전에도 이 노래는 참 좋아했었는데 영화에서 우리 여자 주인공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또 한번 반했었습니다. Walk 예. to Remember는 어떻게 보셨어요? 소재가 네. 사실 그렇게 드문 소재가 아니고 그쵸. 네. 좀 어떻게 한국적이죠. 보면 좀 한국적인 소재일 수 있어요. 그 여주인공의 불치병이라거나 네. 어떤 막 살던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으로 인해 변해가는 모습이라거나 그런 모습들 네. 보면 굉장히 흔해 보이는 소재일 수 있는데 반드시 독특한 소재라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아니죠. 그쵸. 맞아요. 어떤 사랑이라는 소재는 인류사의 영원 불멸의 소재거든요. 네.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예, 그렇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네.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사랑 얘기는 빠질 수가 없는데, 역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사랑 얘기는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뻔한 얘기였어요. 여자 주인공. 얘기긴 하죠. 예.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뭐 백혈병이었죠. 예. 백혈병에 걸려 있었고. 예, 그것도 그조차도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이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다가 네. 다가오는 남자의 마음을 자신도 함께 받아주면서 예. 그러니까 뭔가 사랑 얘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성우님이 살짝 언급도 해주시긴 했지만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자 남자를 만나서 가난한 여성이 변화하는 것 그런 종류의 얘기가 있고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네.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 얘기가 있고 네. 또 굉장히 뭐 밑바닥에서 생활하던 남자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뭔가 훌륭한 사람, 바른 길로 접어드는 그런 종류의 사랑? 바보 온달 같은 그런 느낌이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어쨌든 두 번째 얘기인 것 같아요. 남자가 참 막 살았죠. 맞아요. 고등학생 개구쟁이 술 없고 마시고 개구쟁이 정도입니까? 이게? 막 살던 남자가 어쨌든 봉사활동 열심히 다니는 여자친구 만나서 네, 많이 변해가고 네. 나중에는 정말 순애보가 시작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남자의 백혈병을 인생을 앓기도 좀 송두리째 바꿔놓은 예, 그런 완전히 진정한 바뀌었죠. 사랑. 예.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니, 되게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 얘기. 그 더군다나 티네이저 사랑 얘기인데 네. 10대들의 얘기인데 진부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봤거든요. 철없지가 않았어요. 아, 맞아요. 보면서 철없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네. 네. 이런 이야기가 하필 또 이렇게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지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토요일에 모셔다 드리고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사무제 날인데 그래도 방송은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아버지가 4년 전에 어머니께 남기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또 빌려서 자기 마음을 또 어머니께 전하셨더라고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등불이여 어둡고 험한 세상 밝게 비춰주어요. 그대여 지금껏 그 흔한 옷 한 벌 못해주고
어느새 거칠은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던 무심한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이 못난 날 만나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지 그 고왔던 얼굴이 많이도 변했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아직도 못다한 말, 그댈 사랑해요. 김건모의 미안해요를 적어봐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건데 작지만 꼭 당신 옷 사입어야 해요. 2009년 12월 12일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며. 예. 네, 성우님, 좀 슬퍼하셔야 할 때긴 하지만, 슬프시겠지만은. 예, 지금은 예. 아버지가 참 멋진 분이셨네요. 냉정과 네. 열정 사이에서 사랑 얘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저희 아버지 참 저희한테 각 가족들한테 욕심도 많으셨고, 그래서 그 때문에 가끔은 힘들게도 하시긴 했지만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저희 가족을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 가정적이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요. 아, 네. 이렇게 또 편지를 남겨주신 걸 저도 그렇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듣고 아버지를 더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어머니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아, 또 우울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네. 슬프긴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네.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힘내라고 응원도 주고 계시니까 성우님 지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송 시간 힘내서 하자고요. 예. 네, 아버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냥 우울이 있으면 아마 아버지가 꿈에서라도 나와서 아마 꾸짖지 않으실까 싶어요. 내가 네. 널 그렇게 키웠더냐라면서. 네, 힘내시고요.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계신데 정말 힘내서 방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좀 미안하다 이런 말 써주셨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를 만나고 많이 변하셨나요? 이 영화에서처럼 이 남자 주인공도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네. 어머니랑 중학교 동창이세요. 예, 그때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그때부터 좋아하셨다고 그걸 이제서야 들었었어요. 어제 와서야 들었어요. 서로 좋아하셨나 봐요. 중학생 때.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첫사랑에 실패를 하셨죠. 예, 그 뒤로 그 뒤로 또 어머니가 위로해 주시는 과정에서 또 어머니랑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까지 하셨고, 네, 예,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어쨌든 변화시켰던 건 제 맞네요. 기억으로는요. 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두 분이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서로. 예. 네. 나를 변화시켰던 사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도 변해서 어머니께로 가고 두 분이 정말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의 방식도 이렇게 서툰 편지지만 마음을 정말 담은 그런 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나를 변화시켰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성우님은 예. 본인의 사랑이 본인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많이 변했죠, 저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 어땠어요? 정말 많이 변했죠. 예전에 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다지 일단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의외인데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하면은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이 들려오면은 그거를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일일이 다 민감하게 반응했었고. 예. 어떻게 보면 주변에 좀 민폐 많이 끼치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굉장히 어둡기도 했었고. 예. 지금도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여자친구 만나면서
많이 변했거든요.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성우님을 자존감도 좀 있게 만들어주고 또 밝게 그 전보다는 밝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애냐면요, 걔가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착한 애예요. 예. 뭐 자기 고집도 있고 강단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착한 애예요. 그리고 늘 주변 사람 북돋워 주려고 하고, 예, 오만하지 않고, 예,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예, 저랑 만날 때도, 예, 그리고 항상 누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충실하려고, 예, 노력하고 서로 대화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다 기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애거든요. 예. 그런 매력,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어서 성우님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네, 정말 기본적인 많이 성격? 변했죠. 지금도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이 사랑은 역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자 방법인 것 같아요. 또또삐삐 엄마님께서는 우리 남편은 절 만나고 어두워졌다고 성우님 힘내시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성우님은 반대로 밝아지셨대요. 그분의 매력이 뭔가 착한 심성이 성우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밝은 기운을 끌어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학생, 여자 주인공의 뭔가 꾸밈 없고 밝은 성격이 남자 주인공의 그 밝은 면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여기서 주인공 여자 그 맨디 모어가 연기했었죠. 예. 네. 이름이 거기서 제이미 설리번이라고 나오는데 그 제이미의 성격이 굉장히 강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 이렇게 대화를 그 그룹 초기에 랜든이 어울리던 그 남자 주인공 랜든이 어울리던 네. 그 그룹의 친구 하나가 걔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제이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말했다고. 과학을 알수록 절대자의 존재를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천체 관련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 날라리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절대자는 왜 네 새 스웨터 하나 안 사주지냐? 늘 보면 같은 스웨터를 입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제이미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뇌 수리하시느라 바쁘시거든. 한방 있는 여자예요. 정말 한방 있는 여자예요. 진짜 네. 농담에 돌직구로 받아칠 만큼 굉장히 강단이 있는 애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착한 심성을 유지하고 자기 인생에 많은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보니까 문신도 하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둘이 차를 같이 탔을 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자기 주변 친구들과는 다른 정말 너무 친구도 다르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다르죠.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뭔가 배경이라고 네. 할까요? 주변 인물들과는 다른 뭔가 매력을 발견을 했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좀 변화된 게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지만 나중에 어쨌든 남자친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번듯하게 이렇게. 네. 아주 잘 자라요. 예. 그럼, 이런 양아치가. 네. 어쨌든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가깝게는 뚱뚱했었는데 내가 살을 쏙 빼게 만들어준 여자친구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준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우님처럼 난 좀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나를 밝게 만들어줬다라든지 자존감이 적었는데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랑이 있을 거예요. 우리 토토 삐삐 엄마님은 남편은 만나고 어두워졌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면서 변하는 거.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날씬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너무 잘해줘서 이 사랑으로 살이 쪄버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신 그럴 수도 분들은 있겠죠. 몸무게가 늘어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연애를 하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분도 있고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감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여자친구를 많이 변화시킨 사람이었으면 해요. 예.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우님은 예, 걔한테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몸이 너무 약해요. 몸이 참 약해요. 여기저기 네. 잔병치레가 많고. 네.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으니까. 건강하게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건강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기 때문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성우님이랑 운동 같은 거 하세요? 뭐 운동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우님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그리고 걔도 여기저기 좀 약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격한 운동은 하기 힘들고. 네. 마라톤을 오늘 뛰고 왔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운동 어떤지 한번 여쭤봤는데. 예. 아마 가벼운 운동이라도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권해보고 싶고. 성우님이 한번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야죠. 네. 성우님이 변했듯이 사랑으로 또 여자친구분을 변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파파님께서 저 있어요. 살이 대박 많이 올랐어요. 거의 사육을 당한 듯한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음식을 사육.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시나 보다. 맛있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제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요. 네. 저번에 이거는 몇 달 전에 데이트했던 건데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싸줬더라고요. 네. 물론 그 메뉴야 그렇게 막 드문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네. 뭐 유부초밥이랑 김밥이랑 이렇게 그것도 얼마나 싸기 3단 반합에 힘든데요. 예, 엄청 싸기 힘들었을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졸린 눈 비비면서 만났어요, 걔가. 그걸 보고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걸 보고서 그거를 거기서 다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둘이 먹었는데 3단 반합에 꽉 채워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오늘 이거 꼭 다 먹어야 되겠다. 먹고 배부르니까 쉬고 잠시 네. 후에 다시 먹고 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단 다 먹고 간 기억이 있네요. 이거 뭐 얘기하신 이유가 뭐 사육을 당하신 거라고. 사육은 아니고 그렇게 사육이라는 건 아니고 네. 네. 이 얘기하신 의도가 뭐예요, 지금 우리 사모님? 네, 저도 그 김밥이 참 맛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먹어봤던 어느 것보다도. 예. 그 여자친구분도 하긴 그 전에는 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성우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본인이 변해서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에 예. 일어나서 음식을 만든 게 아닐까. 몸도 별로 좋지 않은데. 싶어요. 그렇게 고맙죠. 야무치맘님께서 오셨는데 혹시 야무치맘님께서는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영화 속 주인공은 날라리가 아주 반듯한 사람이 되도록 사랑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야무치맘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다면은 나는 아침잠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애 밥 해주려고 아침 먹고 보내려고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든지. 그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철이 드는 건 남자예요. 남자? 여자도 들지 않을까? 여자도 물론 철이 드는데 그게 하긴. 대놓고 눈에 보이는 경우는 남자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막내 삼촌 같은 경우에 네. 지금은 제주도 가서 살고 계신데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결혼하고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총각 시절엔 사실 방에 혼자 사시면서 네. 방 구석구석에 먼지가 좀 쌓여 있었어요. 저도 그 삼촌 댁에 많이 놀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는 네. 가까웠거든요. 음. 근데 참 깜짝 놀랐던 게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루에 청소를 2번씩 해요. 아이를 위하여. 예. 그렇게 변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이것도 사랑이 본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남자를 철들게 만든대요. 일단 결혼하고 맞아. 가정이 생기면. 철드는 건 역시 뭔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낭만고양이님께서는 우리 시어머니 생각난다고 맛있는 것만 해주셔가지고 결혼하고 금방 5kg이 쪘던 기억이 난다고. 지금 안 계시지만 시어머님은 자주 생각나요 해주셨네요.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가 예뻤으면 맛있는 걸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러게요. 순식간에 5kg이 찐다는 건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예, 많이 요즘도 먹었다는 뭐 뜻? 10월도 어쩌고 하면서 모 방송인 분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공중파 TV에 나와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많은 지탄을 샀던 적도 있긴 했는데 예. 물론 그분이 누군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곳도 있네요.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굉장히 이뻐하시는 그런 곳이 요즘은 더 많겠죠? 두림백두리님께서 듣고만 있어도 연애하고 싶다고. 그런데 안 생긴다고 하십니다. 연애를 하면은 뭔가 달라질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이 달라집니다. 네, 달라지겠죠. 하늘 아라빠님께서는 이제 10년 만에 살을 빼려고 노력은 중인데요. 음식 남기지 않는 성격이라서 첫아이 임신했을 때 한 입 먹고 남긴 거 쳐다보고 남긴 거 다 처리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10kg 늘었습니다. 지금은 10년 동안 최종적으로 15kg. 동네 조합원님과 같이 운동이라도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이런 성격이실 경우에 네. 진짜 본의 아닌 과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그쵸. 있죠. 네. 남기면 안 된다 하고 먹는 게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 먹게 되는 건 결국 억지로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금방 더 살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적게 담는 거예요. 밥 맞아요. 담을 때 적게 담고 네. 식당 가서도 조금 주세요라고 하고 제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셔야 돼요라고 멘트 한번 하면 모자라면 그렇죠. 모자라면 더 먹든가 모자라면 더 드시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넘치게 담았을 때 아이고 남기면 안 돼 이러면서 억지로 퍼다 보면은 네. 배가 과포화 상태가 되죠. 네, 살이 찌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위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맞아요.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별사나이님은 왜 난 혼자가 된 다음에 왕뚱땡이가 되었는가 했는데 이거야말로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킨 거네요. 사랑의 후유증이 후유증이죠. 그렇죠. 네. 후유증이 변화시킨 거죠. 맞아요. 원래 같이 있을 경우에는 신경 쓰게 돼요. 함께 있을 경우엔 내 몸에 그리고 내 외모에 신경 쓰게 되는 게 이유가 나의 평판에 신경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자기랑 사랑하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남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을 데리고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멋진 말이네요. 그러게요. 남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을 데리고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예전엔 주위 시선도 많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네. 오히려 좀 피해망상 같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네. 외모 콤플렉스 같은 게 좀 심했죠. 오, 진짜요? 그래서 거리 다니면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잘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니까. 근데 예, 보고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네가 눈 두 개 달리고 코 하나 달리고 입 하나 달리고 귀 2개 달렸는데 뭐가 모자라 그러는 네 눈이 한 개가 콧구멍이 3개쯤 되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걸 알고. 자신감이 없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도 참 그랬었어요. 좀 험하게 생긴 얼굴이라 외모 콤플렉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막 여자들 시선을 느끼면 이 생각부터 먼저 하죠. 나보고 기분이 나빴나? 그런 데도 있으셨군요. 이제 그러질 않아요. 잘 됐다. 걔를 만나고 나서 그 교제가 시작되고 나서 연애 시작되고 나서는 네. 5년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잘 됐네요. 네, 걔한테 많이 감사하고 있죠. 와,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자친구에게 상 줘야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살이 찔 수도 있고 이거 저희가 좀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정말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와, 정말 여자친구한테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스타님께서 남기신 답글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집안 남자들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욱하는 기질이 많아서 결혼에 대한 로망도 기대도 없는 편이었어요. 연애할 때야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본연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지금 남편을 만나면서 아하 모든 남자들이 우리 집안 남자 같지는 않구나 네. 하고 생각이 변했죠. 본성이 착하고 너그럽고 온화한 남자도 있구나 깨달았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제 주변 분들 중에서 시에스타님처럼 우리 집 가족들은 이래서라는 말을 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남자에 대한 오해?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다는 걸 시에스타님은 경험으로 알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여자 한번 잘못 만나서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에도 네, 여자 한번 마찬가지예요. 잘못 만나서 예를 들면 아니면 옛날에 막 어머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남자건 여자건 처음으로 만나는 이성은 자기 부모예요. 자기 부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부모의 특히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제 생각엔 동성 부모의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딸은 어머니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게 되면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들이 가정에 소홀해질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반대로 가정에 소홀해지면 딸이 또 그렇게 될 확률이 저는 또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싫었어서 난 더 잘해야지 하고 잘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을 반면교사로 수도 있어요. 삼게 되는 네.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봐오면서 그리고 이 시에스타님처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정말 자기가 그동안 보아왔던 자기 집안 남자들, 자기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런 남자들, 못 믿을 남자들,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정반대 케이스의 남자를 보았을 때, 네. 아, 내가 만나온 사람들이 이상한 거였지 남자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아, 맞아요. 예, 남자의 경우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예, 여자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연애하다가. 네. 그러면 여자는 못 믿을 생물이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랑 죄송합니다. 어떤 좋은 여자랑 사람을 만나서 예, 다시 사귀게 됐는데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고 정말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상한 거구나. 그렇죠. 네.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네.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시에스타님께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남편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쵸? 막 좀 가부장적인 사람만 만나다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를 만난 것 같은데 부드러운 남자 또 있다는 거 시에스타님께서 증명해 주셨고요. 시즌파파님께서는 다들 그렇습니다. 아내보다 무서운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저도 10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첫 아이 임신 소식에 딱 끊었습니다. 네. 지금도 저녁 회식에 아내 전화보다도 아이들 전화가 더 무서워요 하셨네요. 아이고. 아이들 전화가. 아빠 언제 들어와 이런 전화 이런 거 무서운가 봐요. 그렇죠? 네. 아이들을 생각하면 진짜 그렇겠어요. 낭만고양이님도 맞다고 동의해주고 계신데 예. 가을거지님께서 우리 신랑은 안 끊어요 하셨네요. 또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쵸?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끊지 못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정이 생기고 나면은 네. 많은 남자들이 철이 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네. 저도 아직 어떻게 보면 철부지일 수 있죠. 사모님은 그냥 철이 없어 보이지 않으신데요? 애 같은 부분도 좀 있어요, 저도. 좀 업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 이렇게 일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아직 저도 철 안 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처럼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는 여자친구 만나서 담배 끊었고요. 주말에 사람답게 삽니다. 여자친구 없으면 집에서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거나 잠만 잤는데 그러다가 밤에는 술? 어제는 좋은 곳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이제는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멋진 성우님, 아버님은 더 멋진 분 같으신데 명복을 빌게요. 힘내세요 하고 응원도 감사합니다. 함께 써주셨습니다. 네. 2.5님께서 아이들이 전화할 때 더 무섭다고 남겨준 댓글 보고 아이들의 전화는 보통 엄마들이 뒤에서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능한 얘기죠? 네, 충분히 얘기죠? 가능한 일입니다. 너네 아빠한테 전화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오노? 일찍 오시라고. 창우가 아빠 전화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제가 어릴 때도 많았어요. 언제 오냐고. 예, 언제 오냐고 전화할 때가 그러니까 오히려 애가 생기고 나면은 네. 아내의 전화보다 아이들의 전화가 더 무섭겠죠? 맞아요. 무서운, 또 그죠? 제대로 된 아버지,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맞아요. 걸 생각하면서 더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이들도 사랑이니까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킨 거라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이 영화에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포즈. 왜냐면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방송을 통해서 프로포즈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방송을 듣고 있지 못한 여자친구에게 이 방송 녹음분을 식당에 가서 틀어놓겠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튼 다음에
여자친구의 반응, 여자친구에게 제대로 프로포즈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영화에서도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도. 우리 성우님은 프로포즈에 대한 뭐 압박감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남성분들은 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압박 같은 건 아직은 없다. 잘 모르겠어요. 압박이라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프로포즈 그의 잘하겠다. 기억에 네. 걔 기억에 그리고 제 기억에 정말 평생 남을 만한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네요. 멋있는 프로포즈는 하고 싶다. 네, 이 사람이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이 프로포즈가 네. 저도 어제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아유, 이 영화는.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게 스포일러로 보시면 남겨두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프로포즈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프로포즈 하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부담부터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의외로 막 풍선 이런 거 막 올려주고 예. 막 이렇게 해야 뭐 폭죽 터뜨려주고 이래야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그쵸?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런 프로포즈에 여성분들 대한 있긴 있을 거예요. 예, 프로포즈가 막 황당하게 그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것도 또 아주 재밌는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즐겨보는 웹툰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즐겨보세요? 네이버에서 그 김진 작가님이 그리시는 웹툰이 있어요. 그게 네. 아랫집 신우이라는 웹툰인데 아주 재밌어요. 네이버 웹툰에서. 네네. 거기서 보면 그 자기 오빠가 결혼하게 되는 자기 오빠가 한참 6살 한참 연하의 그 신입사원이랑 네. 결혼하게 되는 인사과 담당 직원인데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랑 결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네네. 거기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소소한 에피소드들 중에 프로포즈가 있었어요. 그 워낙에 막 무뚝뚝하고 네. 그런 오빠였대요. 그 작가님이 그려놓은 바로는 네. 워낙에 무뚝뚝하고 별로 멋도 없고 그랬는데 굉장히 근데 많이 또 챙겨주고 이랬는데 그 이것저것 막 체크하다가 프로포즈를 안 했네. 이거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결혼을 네. 앞두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혼수도 다 됐고 뭐 이건 문제 다 해결됐고 이랬는데 체크 쭉 하다 보니까 프로포즈를 안 했네 이랬대요. 그랬더니 네. 그걸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뭐 프로포즈를 안 했다고 이런 멋대가리 없는 놈 이러면서 억지로 자리를 마련해서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네, 그렇게 자기 결혼할 사람에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선가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프로포즈는 아니었고요.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 거였는데 풍선을 준비한 거예요. 이런 거 탁 여는 풍선 저랑 사겨요 이렇게 써 있는 이게 좀 과하잖아요. 오본데. 네. 오본데. 그래서 좀 실패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네. 프로포즈 받았던 분도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하고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결혼하신 프로포즈는, 분에게 해당되겠죠?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준파파님께서 답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프로포즈는 남자의 주홍글씨. 회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의 프로포즈 장면을 보시면 바가지를. 그래서 전 드라마를 안 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즌파파님 이거 좀 살짝 잘못하셨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요. 프로포즈는 평생에 남는, 평생에 그쵸. 단 한 번뿐인.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평생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하진 않더라도 프로포즈라는 건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좀 혼자 찔려서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만회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결혼 5주년, 결혼 10주년 이런 때 그때 기분을 떠올리며 너에게 다시 프로포즈를 하겠다. 뭐 맞아요. 특별한 기념일에. 이런 멘트 탁 날려주면 특별한 기념일에 그렇게 남겨주면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드라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볼 때도 편하게 프로포즈 장면 나와도 나와라. 괜찮다라고 하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준파파님 실행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게요. 프로포즈. 저는 부담스러워서 프로포즈 받기 싫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사실 봤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 정년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크건 작건 간에 그냥 단 둘이 뭐라고 해야 되죠? 놀이터 근해에 앉아서 하는 프로포즈라도 이런 작은 프로포즈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프로포즈 별로 받아보지 못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러게 오늘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월요일이라 바빠서 그런가? 가을거지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아랫집 시누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웹툰입니다. 아. 아랫집 시누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새언니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오빠가 프로포즈 안 했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분위기 만들어서 바로 시댁에서 프로포즈 받았다고. 아. 시댁에서 프로포즈 받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 않나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완전 그 상황을 보면 완전 엎드려 절박히식이었대요. 정말 무뚝뚝한 사람, 그 오빠라는 분이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래요. 네. 그 작가님 증언에 의하면 정말 실제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심지어 이거 작가님은 자기가 이 웹툰 그리는 작가님은 자기가 막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거기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 말하는 상당한 미인이라고. 근데 여태 결혼을 안 했다면서 엄마가 많이 구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재밌는 웹툰도 한번 소개를 받게 됐네요. 네. 프로포즈. 이거 부담 갖지 마시고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도 너무 기대에 막 강박관념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제 주변에는 아직도 그렇게 강박관념을 갖는 분은 없더라마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뭐는 줘야지. 프로포즈 할 때 이런 거 정도는 줘야지. 뭔가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아니면 맞아요. 드라마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대치.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매체가 만들어 놓은 기대치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네. 예. 폭죽 정도는 터트려 줘야지 막 이런 분도 계신데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고요. 맞아요. 같은 동등하게 만난 사람인데 그쵸? 동등하게 네.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만큼 큰 짐과 부담을 남겨주고 나는 받으려고만 하는 건 살짝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이라는 게요. 어떤 경우에건 좀 매정한 말일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죠.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죠. 예.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는 그건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give and take예요. 서로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네. 받는 거 없이 주기만 하는 사람 언젠가 지치고 이렇게 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무명 씨님께서 답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기 형식으로 연애 시절 이야기를 적어서 한 권 책으로 만들어서 네. 선물하면서 결혼해달라고 했답니다. 그 책이 이젠 민망한데 버리려고 안 하신대요. 안 버리죠. 어떻게 버립니까 이걸? 맞아, 안 버리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버려요? 맞아요. 버릴 수 없죠. 괜히 쑥스러워서 버렸으면 하고 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 여자친구랑 버리지 않죠. 연애 초기부터 연애 첫날부터 했던 걔랑은 자주 만나기 힘드니까 네. 인터넷 메신저를 많이 이용을 해요. 예, 어떤 메신저건 간에 네. 그 메신저 대화록을 다 저장해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책으로 만들면 몇 권이라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적어도 분량을 생각해 보면은 네. 조정래 작가님의 정글만리 정도의 분량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백마구지님께서 프로포즈 그거 살다 보면 거짓 공약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데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포즈하면서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말은 안 되고요. 안 되죠.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으로 괜히 막 그렇게 자기가 나서서 다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좀 위험합니다. 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편하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게 그냥 가만히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편하게를 빼고 살게 돼요. 그냥 가만히 살게 됩니다. 아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전혀 편한 생활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자기가 의견 개진하려고 하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시스타님께서 강신주 철학 박사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혼하듯이 결혼해라. 오롯이 혼자 스스로 결단해서 결혼하라라는 뜻이죠. 상황에 이끌려서 해야 할 때가 돼서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 결혼을 결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프로포즈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분이시거든요.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꼭 남자가 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 전 제 스스로 결심이 선다면 제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굉장히 자주적인 분이시네요. 그러게요. 맞는 말씀이에요. 상황에 이끌려서 맞아요. 수동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도 끌려다닙니다.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꼭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도 봤는데 나 혼자 살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옳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자립감이나 뭐 이런 게 가장 그때가 제일 최고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맞아요. 상대를 오롯이 또 한 명의 개인으로 볼 수 있고 저도 네. 한 명의 자기 자신도 한 명의 개인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우리나라는 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결혼에 대해서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서로의 사랑이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각각의 애정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집안 봐가면서 결혼하고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집안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돈이 얼마고 뭐 집안 환경이 어떻고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저랑 제 아내랑 그 둘이 사는 겁니다. 예. 행복하게 둘이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집안 그 두 사람의 개개인의 행복이 결혼해야 될 당사자의 행복이 최우선이지 집안 따져가면서 뭐 이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진짜 오늘도 이렇게 좀 냉정과 열정 사이 하다 보면 성훈이 욱하는 게 나와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욱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도 갑자기 프로포즈 얘기하다가 집안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네, 프로포즈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소잡사님께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형님이 전국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프로포즈 하던 게 생각난다고 손발이 오그라들었다고 하시네요. 와. 오글거리더라도 네.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오글거리더라도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건 또. 네. 저는 근데 만약에 받는다면 사람 많은 데서 받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온 사람들 조용하게. 다 보는 데서. 맞아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여자에게 오는 부담은 그 상대방에게 오는 부담은 엄청납니다. 막 생각해 보세요. 딱 온 바깥에 사람들 다 있는데 보는 사람들 생판 모르는 남들이 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 반지를 딱 열면서 꽃다발을 주면서 명동 한가운데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근데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모든 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맞아요. 정말 제 여자친구라면 이럴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만약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제 여자친구는 나중에 지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빠 미쳤냐고. 무슨 짓이냐고 이럴 것 같아요.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취향이 예.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 단 아닌 둘이 있을 분들도 때도 있을 거예요. 예, 단 둘이 있을 때도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애예요. 근데 이게 좀 나오는 게 검은별님께서 사람 많은 데서 하는 프로포즈는 거절 못하게 하려는 꼼수가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꼬꼬제주님은 저는 신랑 1년 만나면서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수첩에 써서 넣어줬는데 받는 신랑은 고마워하더라고요. 신랑은 유럽 여행 2달 동안 갔을 때 나에게 매일매일 엽서 써서 총 60장을 보내줬습니다. 하루 이틀 오지 않은 날은 연달아 4장이 오는 날도 있었어요. 프로포즈는 왜 기억이 안 나지? 하셨네요. 이 정도의 추억 갖고 정성을 있다면. 기울여 주신 네. 분인데 프로포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어요. 이 일이 너무나 기억에 오래 남아서. 그러게요. 예. 어쨌든 오늘 Walk to Remember 영화 얘기하면서 나를 변화시켰던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또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 성우님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끝냈지만 다음 주도 재밌게 우리 냉정과 열정 사이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성우님을 보내드리면서 임창정의 나의 연인 띄워드리겠습니다. 제발 언제나 처음 내게 오던 날처럼 기쁨으로
네, 오늘 오전 시간에 가입해주신 분들 닉네임 불러봤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또 이렇게 물러갈 시간이 됐는데요. 대범한 찌질이님께서 오늘 자칫 우울해질 뻔한 분위기였는데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성우님 감정 추스르기 어려운 가운데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내일 또 보자고 인사까지 남겨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여러분 내일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성우님은 무사히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래로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안치환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꿈돌이 꿈순이 여러분 내일 봬요.